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41번째 시간이에요. 참고로 오늘부터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들이 아니라 이제 면접 관련된 질문들로 나아갈 거예요. 면접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선정한 내용인데요.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해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말하셔야 돼요. 가끔 자기소개서에 어차피 내가 이런 경험들을 적었으니까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은 경험을 어필해야 돼. 왜냐하면 채용 담당자가 어차피 나의 경험을 다 체크했을 거니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역량을 나는 어필해야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면접장에서 이제 자신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력서에 없는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채용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채용 담당자들 중에서 정말 대다수는 아무리 성실해도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은 그 채용을 하는 면접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다른 자신의 본업이 있거든요. 본연의 직무가 있는데 HR 담당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서 부랴부랴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력서를 체크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면접장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글로 적은 내용을 최대한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전달하는 게 면접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면접이 어떤 관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여러분들을 고용하는 절차가 마치 여러분들께서 한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절차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매자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구매자는 하드 스킬의 관점에서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인터넷 자료, 인터넷 카페 이런 데를 뒤져가면서 차량의 성능, 차량의 스펙을 검토할 거예요. 마력, 연비, 엔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의 관점에서 구매자는 차량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승차감 같은 요소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차량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고, 이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심지어 더 심해.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심지어 여러분들이 퇴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물 죄송해요,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물을 두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일까? 쉽게 그만두진 않을까?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면접장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내가 자기소개서에 적힌 이 스펙을, 이 경력을, 이 이력을 여러분들께서 이 이력이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최대한 성실하게, 신이 성실의 의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이제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면접을 이제 소개팅 자리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성과 서면으로만 대화를 한 뒤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개팅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서면보다는, 카톡 프로필 사진보다는 얼굴을 보고 대화를 몇 차례라도 나눈 후에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모델로 표현하자면, 면접은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기 위한 무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쫄지 마세요. 제가 면접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가장 첫 번째로 강조드린 내용이 쫄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류는 여러분들이 내셨잖아요.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면접은 기업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1차적으로는 검증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뇌과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서류에 적은 내용과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무대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하는 모습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와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자신감을 가지셔라. 쫄지 말아라. 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 이력서에 기재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열정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에 주력할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면접관들의 의무가 이제 궁금한 내용들 알아서 면접관들의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 가시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 칼럼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칼럼들을 읽어보시면서 면접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이상 커리어너스의 강동현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